Hotel, motel, we make it right. New flow, bright lights all day, all night. Hotel, motel, space planning, we design the future, no ending. Hotel, motel, space planning, new way, we're trendsetting.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대구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 오늘 대구 료칸 만들고 있었잖아요. 아능 료칸 완성돼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시공하구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오픈바이징 현장에 이제 실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세팅해드리고 있는 날인데 제가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오늘 바로 왔습니다. 기존에 커튼월로 저희가 돼 있었던 건물 어떻게 살릴까 이제 했는데 과감하게 커튼월 살려버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커튼월 중간중간에 있는 못생긴 프레임만 색칠을 해줬는데도 지금 아주 예쁜 외관이 됐습니다. 외관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다가 확실한 료칸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를 했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아능 료칸의 로비입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2층에 로비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여기 다 벽이었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프론트 내부 공간이었던 부분들을 벽체를 좀 철거해가지고 무인 키오스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관적으로 키오스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교를 부리지 않고 바로 키오스크가 집중될 수 있게 가장 먼저 이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크릴 욕조가 많이 또 일부 객실들은 있어요. 히노키 향이 나는 그런 목욕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히노키 볼을 이만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냥 히노키 볼을 넣어서 갈 수도 있고 추후에는 판매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컨텐츠 경험을 넣으면서도 운영자가 이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 두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호텔이 될 확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번 룸은 사우나 룸입니다. 이번 호텔은 원래의 호텔 객실 크기 자체가 되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스탠다드 형태의 객실이더라도 변별력을 좀 줄 수 있겠다라고 해갖고 바로 여기 이제 사우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공간 안에 보면 편백으로 전부 다 마감을 해가지고 실제 건식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룸으로 만들었고 이 옆쪽에는 욕실이 있지만 욕조를 좀 더 키우기 위해 가지고 건식 세면대 조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위계의 크기의 방이었지만 사우나도 추가가 됐고 욕조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크게 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방에도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기능이 합쳐진 료칸 객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침실 공간에는 저희가 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다미를 좁게나마 밟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줌으로써 더 완성도 높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다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좌식 테이블과 좌식 의자가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객실에 있는 기본 컨텐츠인 다도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아로마를 피워놓고 좋은 향을 또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객실이 됐습니다. 단이 이렇게 형성되고 사우나실을 제외하고 나니까 아늑한 침실 공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저희가 저상형 침대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동양스러운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로 완성을 한 겁니다. 대구 료칸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게 처음이셨잖아요. 네네. 대구에 료칸이 없었나요?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료칸을 만들기 전에 전국에 료칸이 몇 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PD님? 저는 떠오르는 게 네. 료칸은 아니고 네. 대전의 그 유성호텔 그쵸. 그거 말고는 업체 네이밍부터 료칸으로 포지셔닝 해갖고 영업하고 있는 게 2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0.1%였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봐도 료칸 호텔이란 거는 중소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던 개념이에요. 근데 료칸 키워드에 대한 국내 료칸 검색 키워드는 아주 급상승을 했거든요. 반면 당연히 료칸 객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갖고 그때부터 료칸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이제 오픈한 저희 료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지금 압도적인 상권 내에서 매출로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동대구에서도 그 트렌드를 읽고 건물주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요번 이제 프로젝트도 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 최초로 료칸 키워드를 달고 올라온 이런 중소형 호텔에 이런 모델이 앞으로 또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지도 관전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객실은 유유자적 룸입니다. 저희가 유유자적 룸은 아능 료칸에서도 조금 객실 크기가 큰 위계를 가진 그런 방에 보통은 들어가는 방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계단실 옆에 붙어있는 좀 되게 폐허 같았었던 그런 방이에요. 방만 크지 이 안에 컨텐츠는 전무했었는데 공간이 좀 많이 여백이 남는 공간에는 저희가 그냥 마사지 베드를 크게 앉혀가지고 마사지 베드 위에서 영화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이제 공간으로 별도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다다미를 밟는 경험이
시작되고 식음을 할 수 있고 침실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갔고, 이런 형태에서 편하게 이제 있을 수 있는 방을 만든 겁니다. 근데 유유자적 룸의 핵심은 파티룸의 위계라고 했잖아요. 아늑욕칸에서 파티룸이라 그런다면 어디에 투자가 돼야 되냐면 습식 공간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공간이 유유자적에서는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사진 퀄리티가 나올 건데, 그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욕실 공간 기억하시나요? 그냥 크기만 하고 별거 없었던 그런 욕실 공간이었잖아요. 저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는 두 개의 어떤 세면대를 두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세면대도 일단 고급 경험을 줄 수 있게 설계를 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흰옥기가 와 있어요. 흰옥기가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위트룸의 위계를 갖는 객실들은 흰옥기를 넣어서 그 객실들만 변별력을 줄 거고, 흰옥기 욕조를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을 때 조회수가 급성장하는 그런 패턴은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에 썼던 호텔들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흰옥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설득을 드렸어요. 그래서 흰옥기 욕조가 들어왔습니다. 약간 제가 보니까 옆에 저거 TV인가요? 여기 TV가 있죠.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코쿠닝한 공간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목욕을 오래 할 수 있는 거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고급 사우나에 있는 그런 영상을 보는 경험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패스포트 같은 데에는 여기 빔 프로젝트도 있고 스탠바이미 같은 걸로 영상을 다 보잖아요. 여기는 아예 그냥 더 고급스러운 경험을 주기 위해 가지고 편하게 목욕하면서 TV 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스위트룸이라는 개념인데, 여기 출장객들이 원체 많은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출장객들을 받기 위한 그런 매력적인 룸 타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지만 이런 출장 오면은 남자 혼자 이제 게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PC가 들어와 있고 스타일러까지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취식할 수 있게 붙박이 소파나 이런 테이블 공간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위트니까 출장객들이 좋아할 법한 조금 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객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이 방이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대표님이 여긴 욕칸이다 하셨던 방 아니에요? 네, 기억나시죠? 전 이 방이 아주 잠재력이 많은 방이라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방은 용도상으로 생활용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예요. 생활용 숙박시설이랑 일반 숙박시설이랑 가장 다른 점은 주방시설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마감만 바꾸고 기능만 제대로 넣어줘도 확 높은 객단가를 받을 수 있는 파티룸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은 저희가 흥미진진 룸으로 바꿨어요. 흥미진진 룸에는 이렇게 만화책 같은 컨텐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P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LP로 음악도 즐길 수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 놓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노래나 일본의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만든 그런 노래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어서 이걸 이제 LP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경험이 되고요. 빔 프로젝트가 다 TV 대신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비룸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영화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침대 헤드 부분에 좀 이렇게 기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 헤드보드를 패브릭 형태의 폭신폭신한 마감으로 했기 때문에 기대도 굉장히 편한 그런 이제 침실이 되는 거죠. 이 뒤쪽으로 오면 바로 이렇게 크게 습식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욕실의 레이아웃이 이미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샤워실과 용변 보는 곳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원래 좋은 레이아웃이었고요. 이 안쪽에 이제 욕조로서 이런 습식 공간의 위계를 확 잡아주는 겁니다. 욕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흰옥기 욕조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PD님은 욕조에 대해 잘 아시나요? 따뜻하게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흰옥기가 있는 이 습식 공간에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코 어떠세요? 이게 흰옥기 때문에? 흰옥기 때문에 그래요. 흰옥기 때문에 이 향이 지금 습식 공간에서 객실까지 지금 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조적 욕조가 있고 네네. 흰옥기 욕조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계를 흰옥기 욕조, 조정 욕조, 아크릴 욕조라고 봐요. 근데 조정 욕조나 흰옥기 욕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상승 부담이 좀 있겠죠. 스위트 룸의 위계를 할 수 있는 데에 넣자가 아늑욕칸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선택이고, 디럭스 위계 정도 될 때는 조정 욕조를 좀 넣어보자 하는데, 조정 욕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누수에는 조금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아크릴 욕조보다. 그래서 두 개를 되게 믹스한 내부의 이제 통은 아크릴 욕조인데, 외부를 감싸고 있는 치마 부분에는 조적을 이제 넣는 형태도 만들 수 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요소를 확실하게 좀 반영해 갖고 기획을 하는 것들이 처음에 객실의 여러 가지들을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간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 보면서 여기 생숙이에요 이랬잖아요. 여기가 생숙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생숙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방은
4인이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세면대랑 인덕션까지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에어비앤비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도 이런 방들이 좀 더 강조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호텔에서 다른 차원의 또 외출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제 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호텔이 흔치 않으니까 이 방은 주변의 호텔 대비해서도 압도적인 이제 기능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그런 객실입니다. PC룸은 전통적인 중소형 숙박업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이미 검증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료칸을 만들 때도 우리가 완전히 여기는 료칸으로 바뀌었어 이게 아니고, 중소형 숙박업소가 일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 리모델링 예산 안에서 대부분 료칸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존의 어떤 수요층이 좋아했었던 컨텐츠도 같이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객실당 투자 비용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PC 객실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정도의 매뉴얼 위에다가 PC 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컨텐츠에서 우선순위가 비중이 10로 들어가고요.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라도 높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게 이 방이에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위에 좋은 PC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보고 있고 뭘 검색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좋은 지표를 만들어 왔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한 탐색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탐색으로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오히려 굉장히 명료하게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그거는 비판적인 사고가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습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포인트가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관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획에서 가장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핵심 지점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에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수많은 데이터랑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비판적으로 흡수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 활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생각하고 공간 계획을 할 때도 똑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대구에 만드는 아늑료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제 오픈바이징이 거의 다 끝났고 내일까지 좀 미비된 오픈바이징을 완료한 다음에 저녁부터는 가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호텔이라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게 제가 마케팅적으로도 좀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또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동안 저희가 비포 영상이 쭉쭉쭉쭉 올라왔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계속 애프터 영상 촬영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호텔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이제 주차별로 애프터 영상을 위주로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